생성 모델 그 중에서도 디퓨전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DIT 디퓨전 트랜스포머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요 DIT를 알아볼 겁니다. 이 DIT 디퓨전 트랜스포머가 기본 트랜스포머랑 어떻게 다른지랑요 디퓨전 동작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DIT 설명을 위해서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 가지 사전 지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디퓨전 모델이 무엇인지입니다. 디퓨전은 생성 모델인데요. 생성 모델은 샘플링 할 수 있는 확률 분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확률 분포에 바라는 건요. 여기서 샘플링을 했을 때 원하는 데이터가 나왔으면 합니다. 보통은 샘플링이 쉬운 확률 분포, 가우시안 같은 걸 설정하면은요. 그냥 여기서 샘플링 하면 어떨까요? 노이즈나 나오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가 되도록 잡기술을 쓸 겁니다. 쉽게 뽑은 노이즈 샘플을 가지고요. 딥러닝 모델을 포함한 어쩌고저쩌고 잡기술을 먹입니다. 이때 이 어쩌고저쩌고 잡기술의 출력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된다면요. 생성 모델의 목적이 완성됩니다. 가우시안 확률 분포에다가요. 이 딥러닝 모델을 활용 어쩌고저쩌고 잡기술까지 합쳐서 생성 모델입니다. 이제 이 생성 모델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요. 잘 만들어진 생성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디퓨전 모델은 이런 생성 모델 중에 한 갈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전 지식은요. 디퓨전 모델의 생성 방식입니다. 방금 생성 모델이 1번 쉽게 샘플링할 가우시안 확률 분포 정의, 2번 딥러닝 모델, 3번 어쩌고저쩌고 잡기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디퓨전은요. 어쩌고저쩌고 잡기술이 순차적으로 노이즈 걷어내기입니다. 보통 디퓨전은요. 1000번 혹은 250번에 걸쳐서 노이즈를 걷어내서요. 데이터가 됩니다. 그 말인즉슨 처음엔 100% 노이즈에서 한 번 걷어내면은요 1000번 걷어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0.1% 걷어내서 99.9% 노이즈 0.1% 데이터, 여기서 또 0.1% 걷어내면 99.8% 노이즈 0.2% 데이터, 여기서 또 0.1% 걷어낸 99.7% 노이즈 0.3% 데이터, 이런 식으로 반복합니다. 이걸 1000번 반복하면은요 0% 노이즈, 즉 100% 깨끗한 데이터가 됩니다. 사실 리니어하게 0.1%씩 걷어내는 건 아니긴 합니다. 아무튼 디퓨전 모델에서 어쩌고저쩌고 잡기술은 노이즈 걷어내기고요. 이 잡기술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랑 노이즈 혼합에서요. 노이즈만 걷어내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바로 딥러닝 모델의 역할입니다. 데이터와 노이즈 혼합을 딥러닝 모델에 입력했을 때요. 그 출력이 노이즈입니다. 어떤 딥러닝 모델이 데이터와 노이즈의 혼합으로부터 이 혼합에 쓰인 노이즈만 잘 알아낼 수 있다면요. 그러면 이 딥러닝 모델은 노이즈 걷어내기 일을 잘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퓨전 모델은요. 잘 걷어내는 모델 플러스 수학적으로 잘 정의된 약간씩 걷어내기, 이 두 과정의 반복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전 지식 세 번째는요. 원래 트랜스포머의 구조와 생성 방식입니다. 원래 트랜스포머는요. 인코더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더와 디코더는요. 둘 다 어텐션, 레이어놈, FFN, 레이어놈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원래 트랜스포머의 생성 방식은요. 보통 디코더 출력으로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붙여나가는 방식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볼게요. 원래 트랜스포머는 언어 모델에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언어 모델은요. 한 단어 한 단어 차근차근 붙여나갑니다. 그러면 이 차근차근 붙이는 한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트랜스포머 출력의 맨 마지막 샘플입니다. 트랜스포머 출력은요. 디코더 입력과 같은 쉐이프입니다. 그런데 보통 언어 모델은요. 한 단어씩 차근차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단위 생성당 한 단어를 만드는데요. 이 한 단어는 전체 출력 중에서도 맨 마지막 순서 샘플이 사용되는 한 단어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원래 트랜스포머의 생성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트랜스포머 출력에서 맨 마지막 샘플 붙이고 이걸 입력해서 나온 출력을 가져다가 다시 맨 마지막 샘플 붙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요. 문장이 완성될 때까지 만들어 나가기, 이게 언어 모델에서의 트랜스포머 생성 방식입니다. 앞서 설명한 이 세 가지 사전 지식들을 토대로요. 이제 디퓨전 트랜스포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DIT의 역할입니다. DIT는 디퓨전 트랜스포머의 줄임말이니까요. 디퓨전에 쓰이는 트랜스포머겠죠. 이 트랜스포머는 딥러닝 모델이니까요. 아까 말한 디퓨전에서 딥러닝 모델의 역할이 이 DIT의 역할이 됩니다. 디퓨전에서 딥러닝 모델의 역할, 제가 아까 사전 지식에서 이야기했었죠. 데이터랑 노이즈 혼합으로부터요. 노이즈만 걷어내서 출력으로 주기, 이게 딥러닝 모델 DIT의 역할입니다. 즉
DIT의 입력은 데이터와 노이즈의 혼합이고요. DIT가 중간에서 이 둘을 잘 분리해서 그 결과로 입력의 혼합에 쓰인 노이즈를 출력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입출력은 아까의 언어 모델에서 쓰인 원래 트랜스포머랑 약간 다르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DIT의 역할은 이제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DIT의 입력과 출력은 어떤 쉐이프일까요? 입력과 출력 둘 다 서로 같은 쉐이프이면서 그 내부는 배치 코마 데이터 쉐이프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들 데이터가 32, 32, 4 쉐이프면 어떨까요? 그러면 배치 코마 32, 32, 4 이런 쉐이프로 입력과 출력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입력도 배치 코마 32, 32, 4 출력도 배치 코마 32, 32, 4일 겁니다. 그러면 DIT 모델의 양쪽 끝 입력과 출력은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출력을 잘 보니까 디퓨전에서의 트랜스포머, 이 DIT의 입출력의 목표가요, 언어 모델에서의 트랜스포머, 원래 트랜스포머랑 다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언어 모델 방식에서는 트랜스포머 동작 반복마다요, 맨 마지막 샘플만 썼습니다. 이 맨 마지막 샘플을 입력에다가 계속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문장을 완성했었죠. 그런데 디퓨전에서는요, 이 출력 전체를 다 사용합니다. 이 출력이 의미한 바가 뭐라고 했었죠? 모델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요, 이 입력에서 노이즈만 걷어내면 이거다 해서 혼합에 쓰였을 노이즈를 출력으로 낸다고 했습니다. 즉, 언어 모델에서처럼 앞에 건 버리고 맨 마지막 샘플만 쓰는 방식이 아니라요, 모델 출력 전체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DIT에서는요, 언어 모델 트랜스포머를 학습시킬 때 쓴 커절 마스킹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볼게요. 언어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어텐션에 커절 마스킹이 필요했습니다. 문장의 각 단어를 다음 단어로서 학습시킬 때요, 각 뒷단어들을 가려줘야 했습니다. 이래야 학습이 아닌 생성 단계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미래 단어 정보를 배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리그레시브하게 생성하는 언어 모델에서요, 이 커절 마스킹을 학습에 꼭 써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DIT에서는 이 입출력 쉐이프 안에서요, 생성에 있어서 어떤 순서라는 개념이 이 쉐이프 안에 없죠. 단순히 입력이 들어왔을 때 같은 쉐이프 안에서 노이즈만 잘 걷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DIT에서는 마스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DIT의 입출력 목적과 쉐이프, 그리고 마스킹이 필요 없는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디퓨전에서의 딥러닝 모델의 역할을 토대로 기본 트랜스포머와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원래 트랜스포머랑 비교했을 때요, 원래 트랜스포머에는 있었는데 DIT에서 없어지는 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DIT 시리즈 다음 영상에서는요, 원래 트랜스포머랑 비교했을 때 DIT에서만 존재하는 요소 타임 임베딩과 컨디셔닝에 대해서, DIT 시리즈 두 번째 타임 임베딩과 컨디셔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DIT, 디퓨전에서 쓰는 트랜스포머를 알아봤었죠. 원래 트랜스포머랑 다른 점은요, 커절 마스킹이 사라졌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 트랜스포머의 오토리그레시브한 생성 구조가 아니라서 마스킹이 필요가 없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DIT는 보통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아니라요, 디코더가 사라진 일종의 인코더 올리 트랜스포머 형태입니다. 이렇게 원래 트랜스포머랑 비교했을 때 DIT에서 사라진 것도 있지만요, 새롭게 생겨난 것들도 있습니다. 새롭게 생겨난 것 첫 번째는요, 타임 임베딩입니다. 여기서 이 타임, 시간은 뭐냐면요, 디퓨전의 순차 디노이징 있죠. 이 순차 디노이징 과정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타임 변수를 t라고 했을 때요, 디노이징을 시작할 때, 즉 완전 노이즈일 때가 t는 0, 디노이징을 마쳤을 때를 t는 1로 둘 겁니다. DIT의 입력은 데이터와 노이즈의 혼합이라고 했죠. t가 높을수록요, 입력은 노이즈 함량이 적고 데이터의 함량은 높을 겁니다. 그런데 이 t를 우리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우리만 이 t를 보고 노이즈 함량이 어떨지 알지, 모델 입장에서는 이 혼합만 가지고는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모델에 들어가는 혼합 입력만으로는요, 혼합 비율이 어떨지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t도 입력해서 지금 어느 정도 노이즈가 있을지 예측할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이 t 정보를 모델 안에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모듈이 타임 임베딩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타임 임베딩은 오토리그레시브 언어 모델엔 없고요, 디퓨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DIT에서만 사용되는 모듈입니다.
타임 임베딩 다음으로요. DIT에서만 있는 두 번째는 컨디셔닝입니다. 컨디셔닝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생성이라고 하면 생성하고 싶은 이미지의 텍스트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풀떼기 먹는 그림을 생성하고 싶다면 이 텍스트 고양이 풀떼기 먹는 그림이라는 정보를 모델에 입력해야겠죠. 이런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이 바로 컨디셔닝입니다. 이 컨디셔닝이 DIT에서 특히 중요하고 논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컨디셔닝이 중요한 이유는요. 방식은 많지만 이 방식들마다 성능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DIT의 구조상 컨디션 정보를 여러 방법으로 주입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들마다 성능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단순한데요. 컨디션도 데이터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출력에 혼합 데이터뿐만 아니라요. 컨디션에 대응하는 출력도 나오겠죠. 그래도 필요한 건 어차피 걷어낸 노이즈니까요. 컨디션에 대응하는 출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실제로도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요. 컨디션을 키밸류로 쓰는 겁니다. 이 방식이 약간 고수 같기도 하고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쿼리로는 노이즈 데이터 혼합을 쓰고요. 키밸류로 컨디션을 씁니다. 노이즈 데이터의 혼합, Q와 컨디션, 키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구하는데요. 잘 학습된 어텐션이라면 만들 이미지가 어떤 형태인지 이 컨디션을 잘 반영할 수 있겠죠. 이 방식은 아까 첫 번째 방식보단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이 컨디션 키 밸류는 원래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랑 방식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유닛 구조에서도 썼던 방식이라서요. 무난하게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DIT 논문 저자는 무난히 쓰이는 이 두 번째 방법보다는요. 세 번째 방법인 ADA-LN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ADA-LN은 어댑티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인데요. 어댑티브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건방지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더 건방지게 ADA-LN 제로라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이 ADA-LN과 ADA-LN 제로에 대해서는요. 다음 영상에서 DIT 시리즈 세 번째 ADA-LN과 ADA-LN 제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DIT의 기본이랑요. 타임 임베딩과 컨디셔닝을 알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컨디셔닝 방법이 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논문에서도 여러 방식의 컨디셔닝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방식들 중에서요. ADA-LN 그리고 ADA-LN 제로의 성능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논문이든 그렇지만 뭔가 어댑티브만 붙으면 좀 건방집니다. 뭘 어떻게 적응형이라는 건지 좀 헷갈리죠. 거기다가 ADA-LN에 제로도 붙여서요. 약간 중2병 같기도 한 게 한층 더 건방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ADA-LN과 ADA-LN 제로가 어떤 컨디셔닝 방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ADA-LN은 어댑티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우선 어댑티브보다 먼저 레이어 놈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레이어 놈은 우선 표준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땐 어떤 디멘전이 있어야 하죠. 그 디멘전은 레이어 놈에서는 보통 맨 마지막 디멘전입니다. 아무튼 이 표준화를 해준 다음에는요. 러너블 파라미터인 감마를 곱하고 베타를 더합니다. 이걸 스케일 그리고 쉬프트라고 하는데요. 이 스케일이랑 쉬프트가 학습되는 파라미터입니다. 즉 표준화를 한 다음에요. 특정 엘레멘트마다의 중요 여부에 따라서 감마와 베타, 이 스케일과 쉬프트가 다를 겁니다. 이렇게 레이어놈의 기본 동작은 단순한데요. 여기서 ADA-LN은 뭐냐면 감마와 베타를 구하는 방식이 좀 특별합니다. 감마와 베타를 그냥 러너블 파라미터로 두지 않고요. 컨디션을 활용한 감마와 베타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클래스 정보 벡터인 클래스 임베딩을 MLP에 통과시켜서 감마랑 베타를 만들어냅니다. 참고로 클래스 임베딩 뿐만 아니라 타임 임베딩도 쓰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컨디션 정보가 레이어놈의 감마와 베타를 직접 조절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원래 레이어놈과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레이어놈은 외부의 다른 정보 없이 레이턴트를 분석하는 단순한 웨이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감마와 베타를 쓰면은요. 컨디션 정보를 반영하는 레이어놈이 된 셈입니다. 이렇게 레이어놈이 컨디션에 따라서 어댑티브하다 라는 의미에서요. 어댑티브 레이어놈 ADA-LN 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ADA-LN 방식은요. 한계까지는 아니지만 자유롭게 쓰기에는 약간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이 ADA-LN은 싱글 라벨 컨디셔닝에는 좋은데요.
베리어블 랭스 컨디셔닝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싱글 라벨은 예를 들면 엠리스트에 0, 1, 2 숫자처럼 어떤 한 클래스 라벨을 쓰는 컨디셔닝이고요. 베리어블 랭스 컨디셔닝은 길이가 가변 길이인 자연어 같은 입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a-ln이 variable length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는요. a-ln은 단순히 한 컨디션을 MLP에 넣어서 전체 피처에 브로드캐스팅하는 방식이라서요. 그래서 텍스트 같은 가변 길이 조건은 여기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키밸류 컨디셔닝도 써서요. 크로스 어텐션도 활용하고 a-ln도 같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연구자분이 쓴 논문입니다. 아무튼 a-ln은 넘어가서요. 이번엔 a-ln 제로도 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a-ln 제로 방식이 제일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능이 좋은 것도 그렇고 제로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뭔가 더 건방지어 보이죠. 이 a-ln 제로도 싱글 라벨 컨디셔닝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게 논문에서 제일 성능이 좋다고 하니까 이건 또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a-ln 제로는 우선 a-ln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어텐션 직후에다가요. 스케일을 곱하는 구조가 추가됐습니다. 어텐션 출력에 이 스케일을 곱한 다음에요. 레지듀얼 커넥션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레지듀얼 커넥션 전에 이 어텐션의 결과에도요. 단순 엘레멘트 와이즈 곱이긴 하지만 이 컨디셔닝이 반영됩니다. 특이한 점은 곱해지는 이 스케일을 처음에 0으로 초기화하는데요. 그래서 제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웨이트 초기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제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안 좋다 이죠. 그런데 여기는 어째서 제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냐면요. 처음에 스케일이 0이니까 어텐션 출력이 무시되고요. 레시듀얼 커넥션만 남습니다. 즉 처음엔 아이덴티티 매핑, 자기 자신을 리턴하는 함수로 시작하는 셈이죠. 이때 다른 논문을 인용하면서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쓰는 함수 형태인 아이덴티티 매핑으로 시작하니까 효과적으로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험에서도요. 이 방법이 성능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a-ln과 a-ln 제로까지 이번 시리즈에서 DIT, 디퓨전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디퓨전 트랜스포머가 코드로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